자, 오늘 3월 10일 마감 시황 전략 금요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시장이 생각외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얘기했던 게 일단은 하락에 촉발이 되었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하원에서의 어떤 연설 부분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 안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거든요. 연준에서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못한다. 연준이 지금까지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상원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금리 인상 속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어드리는 추세선 보게 되면은 요날이었죠. 요날이 지금 보면은 3월 6일 날 월요일 날 일단은 벌써 저항선에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요. 저항선 위치를 해 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월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추세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 좀 흔들린다 뭐 그런 얘기 일단 해드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셨으면 그게 뭐 무리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저녁에 미국 고용보고서 일단 나오게 될 건데요. 비농업 일자리 수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 부분이 일단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고용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 자체는 사람들이 월급 받는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월급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소비가 더 증가를 하겠죠. 한 사람 쓰는 것보다는 두 사람 쓰는 게 소비 증가에 좀 더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금 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지금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은 좀 안 좋게 나오면 미국이 50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CPI가 전월 대비해서 만약에 높게 조금이라도 좀 튀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은 일단 해 두시고 여러분들 시장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는 중고차 가격이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맨하임에서 발표하는 중고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도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조금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중고차 가격이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론이라고 해서 신차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금 또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부분이 소비 CPI를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저점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는 11,273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 중요하죠. 지금 코스피 시장은 제가 계속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왜 하락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는 캔들,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 요거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요거죠. 이렇게 추세 빠지고 있고, 이건 지금 돌파했다가 고장 깨진 모습이죠. 그렇죠? 돌파했다가 바로 깨진 모습이라서 추세 돌파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좀 애매해진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항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건 좋지 않아요. 원래 저항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이는 여기 저점 혹은 여기 저점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기존의 추세가 하락으로 갔던 그 흐름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일단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도 일단 해드렸는데, 이 흐름이 지금은 계속 유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보통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만하게나마 얘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마지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그러한 흐름 자체가 일단 만들어졌고, 시장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시장이 갭으로 하락을 할 때 지켜줘야 되는 지수권, 오늘 이전 저점이 한 2383포인트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2383포인트만 지켜내주면 관계없다라고 얘기는 일단 해드렸는데, 도지가 떠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봤더니 거래가 별로 없어요. 오늘은 이제
도지가 진짜 진정한 의미의 도지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도지가 떴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조정을 좀 세게 받기도 했고 2400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24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길게 볼게요. 시장이 이미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이탈을 한다. 월요일 날 일단은 2383포인트가 이탈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피보나치로 값을 잡아야 되겠죠. 피보나치로 값을 잡아보면 이탈하는 모습 보이면은 1차적으로는 2373포인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373까지도 무너지면은 35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시장 조정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게 되면 이전 고점을 일반적으로 돌파 시도를 합니다. 50%에서 반등을 하면 돌파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상의 일단 명제이니만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번에 반등을 만약에 월요일부터 바로 해주면 여기에서 일단 부딪혔다 깨지면 이때가 다시금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깨져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 부딪히는 캔들이 나오고 거기서 꺾이는 모습 보이면은 꺾이는 거 확인하고 일단은 현금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면 무리 없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원래 상방으로 계속 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서 오늘 갭으로 떨어질 때도 했던 얘기가 요 추세선 근처에서 출발하면 바로 이제 무너지거나 하기보다는 뭐 반등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거기에서 도지 비스무리한 애가 하나가 뜨긴 했습니다. 역시 지지선 근처인데 강하게 시장 안에서 매수는 유입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량도 많이 걸려있지는 않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중요한 지수권 하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저점 되는 지수권이 785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785가 깨지면 만약에 재미없이 그냥 785가 깨지면 시장은 일단 상승 추세는 물 건너갔다. 그럼 뭐로 간다? 패턴 아니면 이제 하락 추세가 되겠죠. 패턴으로 가는 모습이 보일 때 반등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가 763포인트 언저리가 일단 반등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바로 했다. 반등을 바로 하면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은 전고점 돌파 여부 일단 체크를 합니다. 돌파 여부 체크를 하고요. 전고점까지 못 가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면 전고점까지 만약에 못 가고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시장 전략은 두 가지로 짭니다. 우리는 보통 시장에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 빠질 거라고는 보통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의 전략을 동시에 세워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시장 모두 지금 오늘 별로 재미가 없는 시장이어서 종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종목을 잘 안 하거든요. 종목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보통 시장이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우리 수익률 한번 보여드렸던 것도 요 구간 동안 시장이 이렇게 한번 오르기 시작을 하면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수익이 이제 상당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장이 일반적으로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수익 나기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오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내릴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금도 쥐고 있다가 또 오를 때는 또 올라가는 주도주가 바뀌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도주를 또 편성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만약에 그냥 조정을 받는 흐름이 보이면 다음엔 또 뭐 사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종목 공부라든지 아니면 매매 기법을 조금 더 숙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약간 좀 이분화된 그러한 식의 전략 자체를 쓰는 게 여러분들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건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특징주들을 말씀을 해 드려야 되니까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의미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는 LG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거래량 한 130만 주 정도 일단 터졌는데, LG가 지금 보면 뭐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LG전자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좀 많이 빠져주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나쁜 모습은 일단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박스권으로 좀 행보를 하다가 오늘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다음 주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안착이 가능해진다면은 매수 타이밍 자체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종목이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당연히 안 해야겠죠. 그냥 박스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조금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은 글쎄요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석유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원래 이제 전 세계의 최대 산유국은 수출국은 사우디예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사우디고,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요즘 보면 미국에 이제 비축되어 있는 석유량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달러가 일정 부분 강세를 유지를 해야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고,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이 돼야지 미국의 CPI가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유가가 지금 100불 정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100불 정도 간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SK온 가지고 요 종목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종목 보실 때 저는 뭐 하여튼 금감원에서 나오는 공시 자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니까 그런 자료들은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원래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한번 볼까요? 작년 분기보고서라도 한번 볼까요?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장기 분기보고서라도 일단 보면은 이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서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근데 이게 매출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석유 사업 부분, SK에너지 부분의 석유 사업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다 석유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SK이노베이션 사업 중에서 중대형 전지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매출액 자체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죠, 그렇죠?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전히 석유 사업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쪽이 돼야지만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뭐 완전히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은 그렇게 하시면서 전략을 짜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오늘 뭐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아래쪽에 거래도 있고 추세 아직까지 넘지도 못한 상태고, 넘어선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전략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코스닥 안의 종목들 오늘 뭐 플리토라든지 일부 종목군들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시장 안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LNF 쪽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 일단 좀 유입이 되는 모습 일단 보이면서 반등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일봉상 추세 넘기 전에는 종목을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일단 좋습니다.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보도록 하죠. 동진 세미캠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매수가 동반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원래 이게 지금 반등해야 되는 가격권 언저리까지 지금 와 있긴 합니다. 와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추세를 돌파한 건 아니죠.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이전에 떴네요. 이전에 일단 떴기 때문에 그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트레이딩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별로 관계는 없는데 트레이딩 하는 거나 난 좀 줄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일단 좀 쉬었다가 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시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기법도 좀 배우고 학습도 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도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렇게 계속 말씀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 유튜브 방송 마무리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